먼저 토픽 111번 생활권 사방에서의 차폐 수벽공입니다. 125회 4교시에서 생활권 사방 공정 중 차폐 수벽공의 개요, 대상지, 시공 요령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차폐 수벽공을 살펴보면 채석장의 잔벽이나 땅깎이 비탈면 등과 같은 훼손지가 도로나 주택 등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안반 비탈의 앞쪽에 수목을 2열에서 3열로 식지하는 공법입니다. 시공장소는 가시권 내의 도로, 땅깎이 비탈면의 전면과 채석장 등과 같이 훼손된 잔벽의 전면에 시공합니다. 설계 요령은 수벽을 조성할 때에는 차폐 대상 비탈면의 적당한 전면에 가능한 일정 높이의 뚝을 쌓고 그 위에 수목을 식지하는 것이 차폐 효과가 큽니다. 또한 식재지에는 객토와 시비를 병행하여 활착과 생육을 촉진시키도록 합니다. 시공 방법은 수벽을 3열로 조성할 때는 중앙에 활엽수 교목을 1열로 식지한 후 앞뒤로 침엽수 또는 과목으로 열식이 되게 식지합니다. 중앙에 교목을 2열로 식지할 경우에는 앞뒤에 과목을 열식으로 식지합니다. 차폐 수벽 조성용 수종은 다음과 같은 수종을 사용합니다. 속성 수종으로는 이태리 포플러, 은수원 사시,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내건성 수종으로는 편백, 화백, 측백, 그리고 연필향나무, 가중, 버즘, 아카시, 그리고 리기다 소나무, 곰솔 등을 사용합니다. 하층 보안 수종 관목류로는 개나리, 사철, 쥐똥나무, 붕어와 노간주, 아회나무, 남해안 지방에서 사용합니다. 그림은 채석장의 차폐 수벽 조성도로 먼저 성토 비탈면 하면에 복토를 한 후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부엽토를 깔아주고 성토 위에는 부엽토를 깔아줍니다. 그 위로 덩굴류를 올립니다. 덩굴류 식재 유도선을 깔고 세직공법을 비탈면 세직공법으로 합니다. 풍암이 아닌 경우에 세직공법을 적용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3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픽 112번 생활권 사방에서 유사지입니다. 126회 2교시에서 유사지의 시공목적, 시공장소, 설계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생활권 사방의 유사지를 살펴보면 유사지 샌드 포켓이란 항상 상류부에서 대규모의 붕괴가 발생하거나 개상의 물매가 매우 급하여 사방댐만으로는 유출된 토사나 유목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류, 산록부에 설치하는 공작물입니다. 유사지는 사방댐과는 달리 현지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유출토사를 평면적으로 확산시켜 퇴적을 촉진하는 구조물이므로 시공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우시의 계류의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출되는 유해한 토사의 포착과 유류의 일부 확대에 따른 유출토사의 저류, 그리고 선상지대나 토성류 발생 위험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토성류에 의한 피해 방지가 시공 목적입니다. 유사지의 시공장소는 토성류의 퇴적구역, 토사류구역, 그리고 소류구역이 됩니다. 상류지역의 사방시설이 불충분한 경우 토성류의 퇴적구역 중에서 수림대의 중간유역으로부터 하류유역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상류지역의 사방시설이 충분히 정비된 경우와 수림대 최상류 부근으로부터 하류유역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구역입니다. 생활권 유사지의 설계 요령에서 설계 순서를 보면 유사지의 설계 순서는 일반적으로 위치와 형상의 선정, 그리고 주요 시설 및 기타 시설의 설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림에서는 유사지의 설계 순서를 나타냅니다. 먼저 유사지의 위치를 선정하고 유사지의 형상을 선정한 다음 조사할 용량 및 토사 제거량을 파악하고 기승마기의 설계, 그리고 골마기 사방댐 설계, 그리고 토사 반출 계획의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 기타 시설의 설계 순서로 진행합니다. 설계의 범위는 유사지의 퇴적 구간의 해당 유역의
토사 처리 계획에 근거하여 책정된 토사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및 계획 홍수량을 안전하게 유할시킬 수 있는 범위를 대상으로 설계합니다. 설계에서 용량은 유사지의 용량은 상류지역의 강우량, 지형, 지질, 임상, 유형면적, 황폐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연 1회 제거 작업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며 토사의 반출 방법과 부대 시설 등을 함께 계획합니다. 유사지의 형상은 통상 반주격형, 주격형, 자료형, 유형 중에서 지형의 특성에 따라 채택합니다. 그림에서는 유사지의 평면 형상을 나타냅니다. 먼저 반주격형 형상이고 그 다음에 주격형 형상입니다. 그리고 자료형 형상이고 유형 형상입니다. 다음 구조는 그림에서 유사지의 구조도입니다. 좌측에는 유사지가 폭이 3에서 8배의 폭으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그 각도가 30도 각도입니다. 유사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유사지는 토사의 퇴적과 유목의 부착뿐만 아니라 경관성 향상, 녹지대의 형성과 생태계 보전 등과 같은 환경 보전 기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골짜기의 출구 쪽에 토사의 퇴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방댐, 골마기 등과 함께 유사지를 시공하면 효과적입니다. 유사지 기능 증진을 위한 유효사항을 살펴보면 유사지의 유출토사에 대한 포착, 퇴적 및 표면 침식 방지 등과 같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토성류 발생 구간에는 수목의 성력이 충돌하면 수목이 손상되거나 도개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성력의 운동 에너지와 속도가 감소하여 결국은 성력이 포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림대가 충분히 확보되면 토성류의 감쇄 또는 정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림대가 균일한 구조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인문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토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각종 사방 구조물을 설치하여 하류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성류의 유동을 저지할 수 없는 괴상물매 10도 이상인 급한 구역에서는 토성류를 포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목화에 기여하여 하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류 구간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은 수리적인 측면에서 조도가 높은 집단이 분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림지대에서는 유속이 감소되고 유출토사의 퇴적이 촉진돼 하류로 유출되는 토사가 방지되거나 경감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지 내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근계는 지표에 토사를 긴박할 뿐만 아니라 유수에 저항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계가 발달한 지점에서는 표면 침식이 방지되거나 경감됩니다. 수림의 하층식생 주로 초본류가 해당되는데 하층식생이 발달하면 식생이 지표면을 피복하여 빗방울 침식 등에 의한 표면 침식이 방지되거나 경감됩니다. 유사지의 시공 방법을 살펴보면 유사지를 시공할 때는 상수로와 기승마기의 규모와 구조, 골마기의 배치 및
수림대의 정비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사지의 구조는 현재의 지형을 고려하여 최하류의 골마기 등을 배치하여 소규모의 홍수를 처리하는 상수로, 대규모 홍수시를 대응하는 유도뚝 및 수림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유출토사를 퇴사구역에 효과적으로 퇴적시키기 위해서는 퇴사구역과 지표면의 형상, 상수로의 평면 형상, 상수로와 유사지와 높이 등을 참고로 하여 토사의 유하, 퇴적 범위를 설정하고 하류 쪽에 유목마기를 배치하여 포착 효과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유사지의 방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석 또는 도복 처리 등의 계획을 책정하도록 합니다. 침사지가 조성된 유사지에는 토성류 발생 시에 유출토사 포착 용량을 상시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규모의 홍수 시에 퇴적토사에 대한 배제 방법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계획홍수가 발생한 후에 실시하는 수림이 구체적인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합니다. 도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에서는 필요에 따라 도목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림은 유사지의 개념도로 좌측편의 평면도에서 보면 유수의 방향에 따라 골짜기에 선상지가 넓게 분포하고 위도두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동글매기는 수목입니다. 주변 수도 수목이고 하류부에는 필요에 따라 골막이나 유목막이 시설을 합니다. 위도둑은 지형에 따라서 노출 또는 연속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윗지역에는 유사지의 최상류에는 사방댐을 설치합니다. 오른쪽 종단면도로 상수로를 나타내고 수목이 배열됩니다. 그리고 가상에는 유도뜨기 하고 유도뜨과 유도뜨기까지 범위를 유사지로 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3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고적으로 개간사방의 모래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간사방에서 모래마기의 시공 목적은 모래마기는 사류지라고도 하며 상류지역에서 각종 사방공사에 의하여 허용 유출토사량까지 저감시킬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유역의 지형, 지질, 식생, 개상물 및 토사의 유출 형태 등을 고려하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상류지역으로부터 토사 유출량이 많은 경우와 호우 등에 의한 유해토사의 예방, 그리고 유류의 일부를 확대시켜 유출토사를 저류하고 선상지대나 토성류 발생 위험지역 등에서의 토성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시공합니다. 모래마기의 배치 장소로는 유류의 일부를 확대하여 토사를 퇴적시키는 것이므로 토성류의 상습 발생지, 선상지, 개간술의 상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상면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포켓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공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용량으로 모래마기의 용량은 상류지역의 강우량, 지형, 지질, 임상, 유형면적, 황폐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연 1회 정도 제거 작업에 의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사의 반출 방법, 반출도로, 부대시설 등을 동시에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래마기 형상은 지형의 특성에 따라 설계하지만 반주걱형, 주걱형, 자류형, 유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은 모래마기의 평면 형상이고 오른쪽은 각도입니다. 모래마기의 각도는 30도로 됩니다. 구조는 모래마기 내에 퇴적토사의 굴삭 또는 제거를 위하여 상하류 및 개안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상하류에 사방댐 또는 바닥마기를 설치하여 개상을 유지시킵니다. 또한 유입부의 폭을 급격히 넓히면 유입부 부근의 토사가 퇴적하여 결국은 상류의 퇴적 공간이 감소되어 유수를 범람시킵니다. 따라서 계류의 상황과 시공 위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세타의 각도는 30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3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장 사방공학 강의를 마치고 다음 12강 2교시부터는 인도공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